며칠 전 나는 한 블로그에서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다. 우리는 하루 평균 5에서 6시간, 심지어 그 이상을 휴대폰이나 컴퓨터 앞에서 보낸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었고 침대에 누워서도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심신이 지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그리고 어딘가에 늘 존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나의 정신건강을 좀먹고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고 새로운 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끊임없는 알람 소리에 하루 종일 시달리다 보니 나중엔 어떤 알림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헷갈리기까지 했다. 결국 나는 블로그에서 보았던 디지털 디톡스를 결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작정 휴대폰을 끄고 일주일간 사용하지 않았다. 처음 몇 시간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안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늘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런 불안감은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손에 항상 휴대폰을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무척 편안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책을 많이 읽었고 산책도 자주 했다. 오랜만에 노트북 대신 손으로 직접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디지털 기기의 부재는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나는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디톡스를 하는 동안 직장에서는 이메일에 곧바로 답변하지 못해 잠깐의 혼란이 있었지만 그 또한 곧 정리가 되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리 양해를 구했더니 모두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직접 만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니 디지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마음의 교류가 있었다. 여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디지털 장치들을 사용하였을 때 나는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알림은 최우선 순위에서 제외되었고 필요할 때만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했다. 예전처럼 별 의미 없는 콘텐츠에 시간을 쓰지 않고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다. 디지털 디톡스는 나에게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신건강을 되찾는 소중한 여정이었고 더 나아가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길러주는 경험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휴대폰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보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계획하며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오래 머무는 것은 피부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름철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 사용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여름 피부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가장 일반적인 실수 중 하나는 외출 직전에 바르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흡수될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소 15분에서 30분 전에 발라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차단제가 피부에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는 SPF와 파 등급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SPF는 UVB 차단 지수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30 이상의 수치가 권장됩니다. 파 등급은 우바 차단 효과로 플러스 기호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뛰어납니다. 일상적인 활동에는 SPF 30, 파 플러스 정도가 적당하지만 강한 햇볕이 예상될 때는 더 높은 지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얼굴뿐만 아니라 목, 팔, 다리 등의 모든 노출 부위에도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특히 귀나 발등처럼 바르기 까다로운 곳도 햇볕에 쉽게 노출되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리적 차단제는 빛을 반사하여 자외선을 차단하며 사용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화학적 차단제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화학 반응으로 차단하므로 미리 발라야 합니다. 개인의 피부 타입이나 사용 목적에 맞는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름철에는 땀이나 물놀이로 인해 자외선 차단제가 쉽게 씻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수 제품을 선택하거나 2시간마다 더 발라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물가에서는 자외선이 반사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에는 시간 경과에 따라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간단한 이중 세안 및 클렌징을 통해 피부를 깨끗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리 없이 방치하면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피부 관리는 더운 날씨에도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올바른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여름을 만끽하세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직장에서 하루 종일 앉아 일을 하고 퇴근하던 김현수는 갑자기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루 동안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김현수는 인터넷을 통해 허리 통증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수가 찾은 첫 번째 정보는 올바른 자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터넷에는 원인 때문에 척추와 근육에 불필요한 압박이 가해져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김현수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그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최대한 깊숙이 넣고 등받이에 등을 딱 붙여서 앉도록 했습니다.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무릎은 직각을 유지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또 모니터의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고 자판과 마우스는 팔꿈치와 손목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두었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앉으려는 노력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었지만 김현수는 추가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몇 가지 기본 운동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바로 플랭크였습니다. 플랭크는 몸 전체의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운동으로 처음에는 30초씩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플랭크를 할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해야 하며 엉덩이가 너무 낮거나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릿지 운동을 배웠습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바닥에 고정한 다음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약 5초간 유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 특히 유용했습니다. 김현수는 또 고양이 소 자세라 불리는 스트레칭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내 발로 기어서 손과 무릎을 바닥에 두고 허리를 위로 밀어 올린 뒤 천천히 허리를 내려서 등을 아치형으로 만드는 이 동작은 척추의 긴장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일주일, 두 주일이 지나자 김현수는 차츰 허리의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마음가짐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이 큰 효과를 본 것이었습니다. 이제 김현수는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좋은 자세를 항상 신경 쓰며 매일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직장 동료들에게도 공유했고 그들은 김현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자세와 운동 습관을 재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김현수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까지도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며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슈퍼푸드란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이름만 들어도 강력한 힘을 지닌 음식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실 슈퍼푸드는 영양가가 매우 높고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 식품들을 일컫습니다. 이들의 최대 장점은 소량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등을 충분히 공급해준다는 것입니다. 슈퍼푸드의 개념은 최근 몇 년 동안 건강과 웰니스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단 그 대표적인 예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작고 귀여운 보라색 열매로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블루베리를 넣은 오트밀 그릇이면 상쾌한 하루의 시작에 안성맞춤입니다. 이와 함께 정체불명의 열대과일로 알려졌던 아사이베리도 최근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지역에서 자생하는 이 작은 열매는 항산화제와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하여 슈퍼베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이 보울로 만들어 먹으면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매니아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기능 개선과 염증 완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이 지방산은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높은 업무 강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유익합니다. 신선한 야채와 함께 부위로 먹거나 스시에 추가하면 아주 영양가 있는 식사가 될 것입니다. 슈퍼푸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녹차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제가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뛰어납니다. 아침 대신 녹차 한 잔으로 깨어나 보면 하루가 시작부터 달라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또 다른 식품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가득해서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와 심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것을 부드러운 스무디로 만들어 아침 식사에 추가하거나 샌드위치에 곁들여 먹으면 영양학적으로도 큰 만족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슈퍼푸드라고 해서 마치 모든 질병과 건강 문제의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활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슈퍼푸드는 나쁜 식습관을 완전히 보완해줄 수는 없지만 건강을 향한 발걸음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슈퍼푸드는 우리의 식단을 재미있고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보너스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다양한 영양소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조금씩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오늘 저녁 식사에 슈퍼푸드를 한번 추가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몸이 그 변화를 바로 느끼고 좋아할 것입니다.